안녕하세요. 사운마우스 코리아 최보나 본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AI 기술이 음원 관리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창작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음원 관리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AI 기술이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관리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사운마우스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운마우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요. 세계 곳곳에서 오디오 인식 기술을 통해 음원 관리자들에게 음원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관리자들이 그에 맞는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브라미스 참여단체인 메이저 방송사, KBS, SBS 그런 방송사들하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음원을 사용 내역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작권 단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오피엄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오피엄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 저희와 비슷하게 오디오 인식, 그 AI 모델을 통해서 음원 사용 내역을 좀 분석하고 관리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컨텐츠 주력하는 부분이 이제 UGC 컨텐츠,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고 사용자가 만든 영상을 기반으로 음원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합병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재 한국에서는 방송에서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작물에서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면 사용자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영상 안에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AI 모델을 통해서 이런 관리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고객사들인데요. CNN, BBC 같은 글로벌 방송사들, 그리고 소니, 유니버셜 같은 퍼블리싱 회사, 그리고 각종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각종 저작권 단체들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관리자들이 가진 고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권리를 가진 이 음원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가, 그게 처음 아마 하는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이게 정말 음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가, 이게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오늘 아마 이런 다양한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술이 정말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도 굉장히 래피드하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플랫폼도 새로 계속 나오는 이런 현상에서 저희가 과연 내가 관리자로서 나의 권리를 맥시멈으로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권리를 보상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UGC 컨텐츠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고민을 관리자들이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수많은 영상 중에서 수익 창출 대상 비디오를 어떻게 식별하느냐인데요. 유튜브만 해도 이미 수십억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고 매 순간 매일 몇십억 개의 새로운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제 음원을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어떤 영상을, 그 수십억 개의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을 도대체 내가 분석을 해야 내 음원을 사용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 셋을 정의하는 것조차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가진 문제는 뭘까요? 비디오 콘텐츠의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떤 음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한 영상이 30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볼게요, 유튜브에. 그 영상에 뭐 1분에서 1분 30초, 뭐 5분에서 뭐 6분, 뭐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여러 세그먼트로 음원이 사용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과연 저희가 30분짜리 영상을 다 보면서 분석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우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이고 정확도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권리자 입장에서는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진 문제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음악이 사용되는지 아는데 나의 권리 정보가 이 영상에 제대로 링킹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권리자 정보가 한 곡에 대한 권리자가 뭐 한 분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 명인데 그 안에서도 뭐 쉐어가 다를 수 있고 스플릿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원이 뭐 한국에서 릴리즈가 되었는지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릴리즈가 됐는지 따라서 그 정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복잡한 이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 혹은 다른 뭐 틱톡이든 다른 그런 유저가 만든 그런 컨텐츠 안에 있는 플랫폼에서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라이선스 문제나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튜브 영상, 이런 사용자가 만든 영상은 업로드가 되는 순간부터 한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가 가장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라이선스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서 여러 권리자들이 그 영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디스퓨트라고 이제 플래깅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럼 그 분쟁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는 플랫폼에서 수입에 대한 그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정답이 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 관계자하고 뭐 메일을 주고 받는 이런 과정에서 시간들이 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확률도 매우 높죠. 자, 이런 것들이 권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텐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들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방대한 양의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의 규정이 매일 변한다는 것, 음악 산업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가시성이라고 캐탈로그 그 정보 자체도 그 출판사에서도 뭐 사고 팔고 뭐 유효 기간도 지나고 뭐 이런 다양한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분쟁에 대한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고, 이 누락된 클레임이라는 부분은 뭐 플랫폼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초 이상 사용된 음원에 대한 거는 찾을 수 없다든지 약간 이런 리밋이 있어요. 이럴 때는 권리자도 찾을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영상 중에 10초 이하의 영상에 내 음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내 음악이 10초 이하로 사용됐을 때 그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는 아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권리에 대한 그 러스가 있겠죠. 스케일링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어지는 수익의 손실이 있겠고 결국에는 권리자들에게 소프트웨어적인 테크니컬한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문제 중에 저는 오늘 2번째와 3번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째 문제인데요. 비디오 콘텐츠의 음원이 사용이 되었는지, 사용됐다면 어떤 음원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에서 3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영상 안에 어떤 세그먼트 형태로 한 3군데 음원이 사용됐다고 하면 이 모델을 돌려서 이 30분짜리 영상에 1분에서 1분 30초, 5분, 6분 대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렇게 음원이 사용됐다고 저희가 식별한 그 세그먼트에 오디오 인식을 돌립니다. 오디오 인식을 돌렸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원이랑 정확히 매치가 되는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음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원에 기반했을 때 이 음원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엑스퍼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AI 모델을 사용해서 현재는 조금 더 인간처럼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엔 컨텐츠가 되게 숏폼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틱톡도 그렇고 이런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실제로 모디피케이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뭐 느리게 한다든지 혹은 뭐 톤을 뭐 바꾼다든지 하는 식의 변형이 들어가죠. 트레디셔널한 그 오디오 인식을 봤을 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음악이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들었을 때 알죠. 아, 이게 그 음악인데 조금 빠르게 된 거구나라고 저희는 알 수 있지만 원래 그 트레디셔널 인식으로는 그걸 찾을 수 없었는데 이 모델을 계속 진화시키면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버송 레코니션이라고 아까 다른 발표자께서 저 리릭스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사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라이브 퍼포먼스 같은 데서 뭐 커버를 하시죠. 그러니까 노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무명의 어떤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노래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사를 따와서 그 가사에 기반해서 그 음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디오 인식과 커버송 레코니션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이게 이 음악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이 음악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음원이 어떤 음악인지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사용된 음원에 대한 올바른 권리 정책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저희가 보면 오디오 인식 다음으로 되게 엑스퍼티를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저희 회사를 있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프로세스, 우선 여기도 세 가지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프로세스라고 저희는 enrichment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이런 음원이 사용됐다라고 유세이지 로그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로그에는 되게 미니멀한 정보가 있거나 혹은 있더라도 되게 컴플리트한 정보가 있진 않아요. 모든 권리자 정보가 다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BTS의 버터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BTS의 버터라는 노래인지는 알지만 그 음원에 대한 권리자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음원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보를 추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실은 가장 두 번째 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음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서 이 음원은 저희가 가진 카탈로그에 기반했을 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퍼블리싱 회사나 이런 분들의 카탈로그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매칭을 해서 그런 권리자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게 메타를 계속 추가를 해서 이 정보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여기에 추가를 해 놓는 겁니다. ISRC, ISWC, 그 밖에 아티스트, 부가 어느 나라에서 릴리즈 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버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 될 수도 있고 영어로 될 수도 있고 프랑스 말로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 말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가하면서 이 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넣어서 권리자 정보를 매칭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가진 그 캐탈로그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음악인지 어떤 앨범의 버전인지를 판단하는 기술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군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이 음원에 대한 맞는 권리자 정보는 이 정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꾸준한 모델을 재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한 1000개 정도의 매칭을 했을 경우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개수의 매칭만, 그러니까 인간의 리뷰가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리뷰를 하면서 지금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본 건데요. 유세이지 로그에서는 이렇게 미니멀한 정보가 온다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ISRC 코드나 퍼블리셔나 라이더 정보도 실제 방탄소년단 버터는 한 7명 정도의 관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정보만 예를 들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이게 가장 비슷한 세 개의 군인 것 같은데 이 중에 뭐가 가장 아큐레이트한 정보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걸 이제 스코어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런 스코어링을 해서 그러니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기반한 권리자 정보를 찾아오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가지 정도의 권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이 기술을 통해서 권리자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2021년에 저희가 고객사에게 생성해 준 매출인데요. 그냥 UGC 플랫폼 자체에서만 말씀드리면 고객사에게 생성해 준 총 2021년 매출이 2천억이고 퍼블리싱 고객사에게 생성해 준 매출이 2,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회사의 UGC 플랫폼에서 얻어들은 매출이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2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클리어한 라이선스의 비디오 수만 250개고 해결된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지고 있던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한 그 크리에이터 분들의 수가 230만 명이 되고요. 클레임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실제로 클레임을 한 영상의 개수가 30만 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30만 개는 어떻게 보면 권리자들이 그 30만 개가 다 내 음원을 사용됐는지 알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영상이 있는지를 알았지만 분석할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존재조차 몰랐던 영상 안에서 내 음악이 사용됐는데 그걸 저희가 찾아드린 겁니다. 이래서 음원 관리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아마도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알지는 못했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시간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십억 개의 영상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아날라이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혜택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고 보고 및 분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탈로그 안에 각 음원들이 어떻게 퍼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라고 지금 저희가 음악 산업이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전에는 이 기술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고객사하고 같이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어떻게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파트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저희가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되게 창작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지금 그거를 뭐 반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고민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만 해도 AI 드레이크라고 뭐 고스트라이터라는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음원이 되게 바이럴이 되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기술로 일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서 저희가 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